한 왕조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던 아주 격동의 시대였죠. 14세기 말,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남자가 있습니다. 그의 이름은 조은을.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물러나 자연인으로 살기를 택했던 학자인데요. 오늘 그의 아주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여러분, 이 질문 어떠세요? 이게 그냥 6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. 바로 학자 조은을이 평생에 걸쳐서 온몸으로 답해야만 했던 질문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물음이죠. 조은을이 살았던 시대는요, 그야말로 불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. 북쪽에서는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두른 홍건적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와서 수도까지 점령해버렸고요.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노략질을 해대니 평온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.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절망적인 시대의 한가운데로 명문가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운명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.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.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명재상 조명의 후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이어진 명성과 함께 세상을 바로잡을 큰 인재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란 거죠. 그리고 그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듯 관직에 나아갑니다. 하지만 그가 마주한 조정의 현실은요, 끝없는 위기와 부패의 연속이었습니다. 자, 그의 이력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? 만 25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해서 화려하게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불과 4년 뒤에요, 만 29살에 홍건적이 수도 개경을 불바다로 만드는 국가적인 재난을 맞닥뜨립니다. 그는 이 혼란 속에서 공민왕을 끝까지 모시고 피난하면서 충심을 다했죠. 하지만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결국 그는 만 42살에 첫 번째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 세상은 그의 능력을 필요로 했고 만 56에 다시 불려나와서 이번엔 남쪽의 왜구를 막는 임무를 맡게 돼요.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국가의 운명과 함께 굴러갔던 겁니다. 이렇게 반복되는 정치 싸움과 환멸 속에서 그는 마침내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. 아마 이 모습이 그의 결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화려한 관복, 높은 벼슬, 그 모든 걸 정말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지고 번잡한 수도를 떠나서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 나선 거죠. 그가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, 바로 석관. 여기에 그의 새로운 삶의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. 더 이상 조정의 관리가 아니라 그냥 단단한 바위랑 맑은 시냇물 곁에서 평온하게 쉬어가는 한 사람으로 살겠다. 이런 다짐이었던 거죠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일부러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. 모두가 더 빠른 말을 타고 권력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그는 가장 느린 소등에 앉아서 유유자적했던 거죠. 이건 뭐랄까, 세상의 그 광기 어린 속전전을 향한 그만의 아주 철학적인 저항이자 어떻게 보면 조롱이었던 거예요. 그 마음을 담은 시가 바로 기우도 찬입니다.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죠.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정에서는 계속해서 그를 불렀습니다. 그러니까 그의 내면에서는 평생 이 두 세계가 정말 치열하게 충돌했던 겁니다. 한쪽에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, 다른 한쪽에는 자연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죠.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고뇌를 한눈에 보여줍니다. 그의 삶은 정말 은퇴와 복귀, 그 끝없는 반복이었어요. 벼슬을 버린 지 3년 만에 다시 불려나오고 또다시 물러나서 이번엔 광주 땅에서 평범한 농부들이랑 어울려 살았죠. 심지어 너무 허름한 차림새여서 아무도 그가 전직 고위관리였다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. 하지만 8년 뒤 나라는 또다시 그를 불렀습니다. 이 반복되는 부름은 그가 얼마나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셈이죠. 500년 왕조의 마지막과 새로운 왕조의 시작, 그 모든 걸 지켜본 그는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정리하는 글을 직접 쓰게 됩니다. 그의 말년은 아마 딱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.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 덧없음을 온몸으로 겪어낸 노학자가 조용히 붓을 들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가는 거죠.
이게 바로 그가 직접 쓴 자신의 묘비명 그 첫 구절인데요. 무슨 뜻이냐면요. 죽은 사람 입에 물려주는 비싼 구슬 대신에 저 하늘의 해와 달을,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대신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.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 거대한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. 천하의 성인인 공자나 부처님조차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는데 이제 나 산자의 일도 미련 없이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죠. 와,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온함과 당당함이 깃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. 그룩 조은을은 세상을 바꾸려고 싸우기보다는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물이었습니다. 벼슬과 은둔 사이에서의 그 끝없는 갈등,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조은을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한 서사를 완성시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?